아주 오래전부터 바다는 인류에게 신비하면서도 늘 도전하고 싶은 대상이었는데요. 소금이나 여러 가지 해산물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석유나 천연가스를 비롯해 소금의 세계 사용량 30%, 음식이나 염료, 의약품에 사용되는 브롬 70%, 그리고 공업용 마그네슘의 60%까지. 이 수많은 자원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바로 바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닷속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궁무진한 자원이 쌓여 있는데요. 자원뿐만이 아닙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심해 속엔 극한의 환경을 이겨낸 생명체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으로만 여기던 생각들은 곧 현실로 이어져서 현재 바다는 엄청난 자원이 숨겨진 지구의 보고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바닷속 수많은 보물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2011년 봄, 한국인 과학자들이 국내 첫 개발 과학 탐사선인 아라온호에 올랐습니다. 국내 최초의 심해 탐사를 위해 함께 동승한 건 다름 아닌 무인 잠수정. 배 위에서 수천 미터 심해의 샘플을 채취했던 기존의 탐사와는 분위기부터 다른데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힘든 심해. 그래서 개발된 무인 잠수정을 이용한 최초의 탐사가 이뤄진 겁니다. 최첨단 기술과 함께 시작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탐사팀의 첫 도전.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심해를 탐사할 아라온호가 향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탐사권을 가진 곳이기도 한데요. 바로 남태평양 통가 인근 심해입니다. 선진국들은 1980년대에 이미 기술 확보를 다 완료한 상태이고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태평양 공해상의 7만 5천 평방킬로미터 면적에 대한 단독 개발 광구를 국제해적기구로부터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닷속엔 자원이 많은 걸까요? 조사 끝에 선정된 탐사 해역은 열수광상 발생 지역으로 추측했는데요. 그럼 열수광상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심 3,0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 마그마로부터 데워진 뜨거운 물인 열수가 해저 지각 변동에 의해 온천이 터진 것처럼 펑펑 솟구치게 되는데요. 이때 솟구치는 열수에 녹아있던 유용한 광물들이 침전돼 주변에 쌓이는 것을 열수광상이라고 합니다. 열수광상을 찾기 위해선 열수가 나오는 분출구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처럼 주로 해저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분포해 있다고 하네요. 열수엔 금, 구리, 아연 등 유용한 금속 함량이 높은데요. 이처럼 바다가 품고 있는 열수광상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일찌감치 잠수정을 통해 심해 탐사를 시작한 미국 우주홀 해양연구소. 이곳 잠수정은 바닷속 광물 자원을 위한 탐사는 물론 1980년대 중반엔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선체를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들이 심해 탐사에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A little phrase that says when you turn on the lights down underneath the ocean, you will always see something new. You'll find on the seafloor new minerals, or in the seafloor new minerals. Every time we go down,
new species are discovered. One of those species may be the cure for Alzheimer's or some other disease. The deep sea also is a challenge to get to.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심해 탐사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내 기술로 만든 무인 잠수정을 개발했는데요. 심해 해양과학 탐사용 무인 잠수정 해미래입니다. 심해용 무인 잠수정 개발에 나선 지 5년 만인 지난 2005년 미국, 일본,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번째로 6,000m급 무인 잠수정을 완성한 겁니다. 해미래는 지질, 생태계 연구와 함께 심해 광물 자원 탐사와 급지 연구 등이 가능한 다목적 잠수함인데요. 예, 해미래는 해저면에 안착해서 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고 두 로우팔을 이용해서 해저면에 시류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푸시코어가 있는데요. 이 장비로 해저면에 시류를 채집하고 다시 바스켓에 넣은 상태로 수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2개의 로봇팔과 각종 계측 장비, 수중 카메라 등 최첨단 IT 장비를 장착하고 6개의 프로펠러를 이용해 수중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해미래. 하지만 해미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곳은 해미래의 손과 발이 돼주는 선상 제어실인데요. 해미래를 조종하는 건 물론 선박 위에서 바닷속 상황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육상하고 비유를 드리자면은 육상에 아이들이 갖고 나는 이렇게 조그만 탱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원격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요. 이게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해미래를 갖다가 이제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이제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공기 중 같으면은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조정을 하지만 이게 바닷속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래픽적으로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후 좌우에 있는 카메라를 갖고 보면서 여기서 그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로봇팔 그런 것들을 갖다 조정하는 그런 순수 국내 기술을 가지고 과학자들의 심해 연구용으로 만들어진 해미래. 현재는 관찰에만 그치지 않고 자원 탐사, 해저 케이블 매설 등 심해 무인 잠수정 ROV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틸트 다운. 또.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심해를 탐사하기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6,000m급 무인 잠수정인 해미래는 전 세계 해양의 98%를 조사할 수 있는 수준. 세계적으로도 상위에 머무른 기술이지만 현재 국내 연안만 탐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미래는 국내 연안의 심해 적 1,400m 정도 되는 해역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해외로 가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원 모선의 부재입니다. 이러한 ROV 시스템들은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원 모선이 필요한데 그 지원 모선은 DP라는 배가 위치 정밀 고정 위치를 유지하는 DP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위치 정밀도가 높은 배를 함께 포함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ROV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지 DP 베슬과 함께 연동돼서 운영되는 개념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실제 실험을 할 때는 선박 위에서 이 선상 제어실, 그 다음에 저기 전력실, 그 다음에 이제 AV 부품실 이 3가지 컨테이너가 배 위에 선적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미래, 해누비 저 로봇이 올라가는 그래서 총
크게 덩어리로 보면 5개가 이렇게 실제 배 위로 선적이 되고 있습니다. ROV 무인잠수정은 모체 선박과 연동돼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세계 4번째 무인잠수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을 만큼 세계 수준과 나란히 할 기술력. 거기에 조선산업 1위라는 현실을 보면 결코 기술의 부족은 아닐 터. 보다 뛰어난 기술을 뒷받침해줄 개발 의지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바다를 탐사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깊은 바다는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기엔 한없이 평온한 바다, 그 깊숙한 곳에선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0m 깊어질 때마다 일기압씩 높아지는 건 물론 200m 이상 들어가면 햇빛도 끊어지고요. 심해 화산대 용출소 온도는 무려 350도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데에는 우주항해와 비슷한 수준의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우주선 개발과 비슷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무인 잠수정. 선진국들은 이미 수많은 투자를 통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심해 탐사를 위한 장비 개발에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는 건데요. 지상에서 찾을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생물 자원, 광물 자원 등이 끝없이 널려 있는 깊은 바닷속. 미래엔 그 자원들의 이용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세계에서 4번째, 대한민국의 해미래 역시 앞선 기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첫 번째 작품인 해미래를 시작으로 이제 더 깊은 바닷속으로 나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심해 탐사용 잠수정이 국내에서 개발됐는데요.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관찰하고 수집하는 해미래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빠른 속도로 해양 탐사를 하는 지능형 자율 무인 잠수정 이심입니다. 이심이는 고난 끝에 바다 세계를 평정했다는 우리 전설 속의 물고기와 이름이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는 건데요. 이심이는 빠른 속도 때문에 인근 해역을 재빨리 답사하기에 좋다고 하네요. 주로 해미래가 내려가기 전 바닷속을 살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심이는 이제 자율무인 잠수정의 한 종류입니다. 이제 자율무인 잠수정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원격이나 유선으로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탐사 목적에 따라서 넓은 환경을 빠르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프로펠러를 통해 움직이던 무인 잠수정. 하지만 이 로봇은 다리가 6개나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중인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 로봇인데요. 조류가 흘러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해양에서 어떤 뭐 물체에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작용되는 힘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체 자세를 바꾼다든지 또는 그 조류 속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몸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리를 이제 어떻게 이제 자세를 바꿔서 실시간으로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제어 기술이 이제 또 하나의 그 해양 환경 극복 기술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CR-200.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심해 탐사용 로봇입니다. 심해 잠수정 개발에도 변화가 생긴 까닭. 바로 국내 환경에 맞는 기술을 택했기 때문인데요. 단지 빠르게 따라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장 먼저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과학자들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해양 특히 저 심해는 이 지구의 탄생과 지구의 발전 과정을 간직하고 있는 지구의 역사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걸로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실마리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육상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서 이 해양의 그 방대한 자원을 어떻게 탐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하고, 동시에 이 하나뿐인 이 지구 해양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탐사를 하는 것입니다.